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44번째 시간 주택 건설 편 나왔네요. 단지 주택 건설의 절차와 주체 등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주체가 나왔네요. 주체 보겠습니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특히 주택 조합편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 편을 유지해서 보겠습니다. 주택 조합, 꼭 시험에 나오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택 단지의 건설 절차가 나옵니다. 건설. 그래서 주택 단지 30호 이상의 주택 단지가 나왔다 할 때 이 단지는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이 주어진 자 어떤 들만이 단지를 이제 주택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 자, 건설은 말입니다.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주택 건물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 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아주 복잡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건설은 사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라고 부릅니다. 사업 절차, 건설 절차, 사업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건설은 사업 주체라고 법률에서 허용이 되어진 자들만이 주택 건설 사업하고자 할 때는요, 이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주택 건설한다 사업 계획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성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건축원 사용 승인, 이것은 사용 검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받고 해당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 거치 순수입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 건설은요, 이 사업 주체들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야 됩니다.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첫 번째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입니다. 보시면 크게 첫 번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이 아니면 등록한다 해서 등록 사업 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등록 안 할 것 같으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다 해서 공동 사업 주체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해서 공공사업 주체, 등록 사업 주체, 공동 사업 주체 이렇게 구분을 딱 한다. 공공, 등록, 공동입니다. 공동. 자, 공공은 누구냐라고 보니까요. 공공은 국가기관들 공공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 포함됩니다. 토지공사 포함됩니다. 지방공사 포함돼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자의 대표적인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익법인도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할 때 하게 해줍니다. 공익법인도 여기 포함된다 해서 국지토지공익법인에서 일단은 저기 어딥니까? 한 장을 또 먼저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네요. 470페이지 보시면 왼쪽 제일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탈 수 있는 해가지고 1, 2, 3, 4번까지가 국지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공사업자가 아니면 다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등록을 어디 하느냐 보시면 등록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 등록은 국장한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그 대상 등록 대상 어떤 사업자 규모하고요. 할 때의 기준 조건이 여기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갑니다. 469페이지 제일 앞에 가보시면 이제 제일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의 그 대상에서 연간 20% 보이죠? 연간 1년 중에 연간 한 번에 지을 때 30%가 사업 주체 사업인데 근데 연중 한 개 두 개 집을 지어도 연중 집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이 있으면 다 사고를 본다. 이렇게 연중 집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인 자는요. 주택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요. 대지 조성을 연중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택을 지을 때 30% 이상 나와야 사업을 보지만 연중 20개 이상 집을 지을 때에도 미리 등록을 해놔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제한이 붙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안 되면요. 건축허가 받지만 1년 중에 합판수가 20개 넘어갈 때는 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되어서는 연중 3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470페이지입니다. 등록의 기준 등이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 보니까 일단 자본금이 좀 필요하다.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요. 일단 법인 사업자일 때는요. 3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 사업자는요. 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평가금이 6억 원입니다. 개인 사업자 6억 원은 법인 사업자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입니다. 요 사람 인력의 기술자 채용이 필요하다. 기술자인데요. 자, 건축 관련 기술자, 주택 건설할 때는요. 건축 관련 기술자가 한 명이 필요하고요. 이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토목 관련 기술자 한 명이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사람 인력을 채용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실 필요하다. 사무실의 요건 면적은 22제곱미터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요건 좀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는 뭐 돈 이게 요건들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건달하죠 했을 때 뭐 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계속 사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될 유지 업무가 또 발생합니다. 유지 업무. 해서 보시면요. 한 장을 넘어갈게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유지 업무가 보시면 2장 넘어가세요. 2장을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474페이지에 제2항의 공동사업자 바로 위에 보시면 영업실적 등의 제출 보입니다. 474페이지에 영업실적 제출. 해서 보시면 유지를 위해서 연중 그 다음에요. 월간으로 계속 일단의 사항들을 보고합니다. 국장한테 보고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보고사항은요, 0, 2형이죠. 2형 2개 나옵니다. 요 월은 비협과 비슷합니다. 비협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연간 보고사항은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은 연간 보고사항이고, 인력 보유사항은 또 연간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과 인력 보유사항들, 분양에 관한 계획과 실적은 월간 보고사항이다. 그래서 영업 인력은 연간, 분양은 월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요, 이제 471페이지에 등록의 결격 사유 보입니다. 오른쪽이네요.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결격 사유 보입니다. 결격 사유에서 등록하지 사업을 못하는 분이 있다. 결격 사유가 이제 등장을 또 합니다. 결격 사유.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은 미성년자 주택 사업을 못합니다. 피성년 후견자, 피한정 후견자 사업 못하고 파산승고 받은 분들 사업을 못한다. 미피피파 사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라든지 주택법 위반되어서 권고 이상의 실제행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안 된 분들 사업을 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또 저기 말소가 되었다, 자기 말소가 되었다 할 때 말소 이년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 행위 유예적인 집행 유예적인 자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인 분들 사업을 못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등록 신청의 절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72페이지가 가보시면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이라면 시공기준. 여기 보시면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있죠. 등록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 기준이다. 등록 기준인데 요 반대로 요 등록 기준 요거 말고 또 다시 공사의 시공 기준. 그러니까 공사 시공 시행사가 시공 하청을 안 주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공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조건도 있더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갖추면 시공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저기 보십니다. 일단 자본금이요. 자본금 보시면요. 이 법인 사업자일 때는요. 자본금이 이제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5억 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가치 평가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금액을 좀 키웁니다. 자본금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두 번째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등록할 때는 각기 한 명씩인데 이때 시공할 때는 합쳐가지고 이제 3명 이상이 필요하다. 기술자가 3명 이상이 필요하다. 3명까지 요구를 딱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말고요, 이제 직전 5년 동안에 주택 건설 실적이 필요한데 합산해가지고 합산 100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합산입니다. 합산.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만 타당이 딱 되어지면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는 5층까지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5층까지 이하.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반대로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 시공까지 하려고 할 때에는요, 더 나가서 6층 이상 주택을 건설해본 실적이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직전 3년간 합산해가지고 300호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6층 이상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또 강화되는 파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왼쪽에 보시면 3번에 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시공 규모 보시면 규모는 이제 요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의 10배까지 또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의 5배까지 범위 내에서만 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규모도 또 제한받습니다. 이것도 좀 보십시오. 자, 또 오른쪽에 가시면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등 사유가 보입니다. 말소 등 사유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많지만요. 요 사유 중에서 반드시 필수 업무적으로 말소하는 사유가 또 2개 있습니다. 2개. 해서 보시면요. 증을 이제 불법 대여하거나
또는요, 처음부터 부정 등록이 되어진 사실 확인 딱 되어지면 말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말소가 될 때는요, 장래 효과만 있다. 장래요. 이 말은요, 이미 착수를 하거나 이미 착수했거나 또 착수를 하지 아니해도 성인을 받아놓고 착수를 하지 않았다. 성인 받아놓은 이후에는 착수가 안 해도 사업할 수 있대. 입주자 보호 때문에 이 말소가 되어도 이미 착수한 사업이거나 또 승인 받고 착수 안 했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있죠. 효과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등록사업자 모든 사항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사업자가 나옵니다. 공동사업자. 자, 단독으로 등록해서 한다. 또 원칙이지만, 보시면 단독 등록 안 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 안 해도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나옵니다.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보시면 저기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라 합니다. 조합을 설립했어요. 또 세 번째 보시면요. 고용자 회사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은요. 이 단독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망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불법 또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등록되어져 있는 기존 사업자와 같이 사업의 이익을 나누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단독 등록도 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를 하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업무상이 아닙니다. 가능하다. 선택상입니다. 자, 주택조합도 설립이 딱 되어지면 단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요, 한 번 설립해서 입주하면 해산할 조합이 회사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시면 등록사업자들과 역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또 조합하는 사업장은 공익성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와도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또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할 때는요, 등록사업자뿐 아니고 지토지와도 공동사업을 하게 해준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공동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고용자,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말입니다. 단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를 불러오든지 사업자를 만들든지 해서 이 사업자들과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업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의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선택인데 고용자는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업무상이 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주택조합이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입니다. 원래 조합이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요. 등록사업자 소유의 토지 등을 이용할 수 없고 또 등록사업자한테 조합의 업무를 대행케 할 때 보시면 조합원의 가입과 모집 업무는 대행하지 못한다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주택조합이 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는요. 등록사업자뿐 아니고 전문가한테 이 조합의 모든 업무, 그 모집, 알선, 가입 모든 업무를 다 대행케 해야 됩니다. 그런 말도 밑에 보시면 반갈로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에는요. 주 공동사업자 등한테 다음 각종 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먼저 한번 딱 보십니다. 보시고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는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요. 공동을 할 때의 요건이 뭐냐? 요건이 있습니다. 자, 앞에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이쪽입니다. 주체가 된 자, 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 등 주체가 되는 어떤 자들이 이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할 것이다. 100% 소유를 따게 됩니다. 할 것이고요. 요 대지에 붙어 있던 각종 어떤 잡등기 전부 다 말소 처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말소해야 됩니다. 자, 뿐 아니고요. 보시면 함께하는 등록사업자가요, 좀 규모가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 시공 기준을 갖추고 있는 중견사업자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함께 항상 하면 싸우니까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100%인데, 근데 요 주택조합이 할 때는 95%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갖추고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요 다 내용을 볼 필요 없고, 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할 것이고, 이 대지에 붙은 잡등기 말소할 것이고,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요, 등록사업자들이 규모가 큰 사업자 이때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지 소유권 100% 확보, 잡등기 말소. 근데 조합이 할 때, 조합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사업일 때 95% 완화시켜준다. 그런 부분까지만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판서되어진 상만 또 한 번 더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상이 나왔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제 3항에 주택조합이 나왔습니다. 주택조합. 여기에 이번에 조합 있죠? 그럼 조합이란 말 딱 나오면요. 미리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져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이 조합이 설립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 딱 나오면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라는 말 나오면 그 전에 미리 설립이 되어져 있다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됩니다. 해서 여기도 주택조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테마에 차지합니다. 재미있게 꼭 나오는 테마입니다.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조합이라 부르죠. 이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일단은 요건을 갖추고 설립인가를 받아 놓아야 됩니다. 설립인가. 요 인가는요, 보시면 요 설립인가는요, 자,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배웠던요, 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으면 30일 안에 법인 등기친다 했습니다. 하지만요, 요 조합은 등기하지 아니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대신요, 인가받으면 다시 2년 안에 이 조합들은요, 주택을 건설한다 할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절차에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필요하고요. 리모델링 하는 조합들은요, 리모델링 공사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요 모든 조합들이 설립인가입니다. 요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보니까요, 조합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직장주택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시면 주택 건물의 소유자들이 이 대수선 등을 위해서 또 정축을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세 가지 조합이 또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일단은 먼저입니다. 이쪽은 집이 있는 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집을 대수선 또는 정축을 위해서입니다. 이쪽은 집이 없는 분들이 마련하기 위해서다.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과 직장조합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입니다. 이 대지가 필요합니다. 100%일 필요고요. 공사를 할 때는 100%인데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요, 8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80%. 이면서 동시에 요 단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 예정 세대수. 요것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일 것이다. 조합원일 것이고, 요 모집된 조합원이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이 되었을 때 인가 내어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80%, 단지 건설 입주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20명 이상 모집되어지면 인가 내어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할 이 조합원의 조건도 무엇이냐 또 알아보셔야 됩니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자, 지역은요, 같은 지역입니다. 지역하면요, 9개 권역의 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9개입니다. 9개에서 요 같은 그래서 시군은 구분 안 합니다. 서울시민도 평택 조합원 될 수 있고, 평택도 서울시민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주택이 없는 분들이면 참 좋겠는데, 집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대원 가운데에서 전용 85 이하를 한 채를 가진 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새로운 신규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이라는 그 특정 도시 안에서 같은 회사, 같은 직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보시면 주택이 없는 분들이거나 또는요, 85 이하 한 채를 가진 세대원이 있다 하면 신규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둘 다입니다. 둘 다 선착순으로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선착순 계약금다 조합은 동호수 배정 받습니다. 둘 다 선착순입니다. 하지만 지역 조합 가운데에서 이것이 투기 과열 중간 안에서 조합을 모집할 때 지역 일대 하나에서는요,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그건 또 예외도 있습니다.
자, 또 모든 조합은요, 설립 인가받는다가 원칙인데, 직장 조합 가운데에서 설립 신고하는 직장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요, 집을 마련하는, 건설하는 조합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건설 딱 되어지면요, 일부 단체 부장분을 뺍니다. 빼요. 그래서 요 특별 부장 가운데서 단체 부장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할 때는요,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대신요, 요 신고 대상 직장 조합의 조합원은요, 주택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들만 여기에 참가할 수 있지, 집이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제한이 붙습니다.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요건요,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일부 정축을 위해서 요 조합을 설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경과는서 필요합니다. 대수선할 때에는요, 여기 사용검사 입주한 지 10년 경과되어야 할 수 있고요. 자, 정축할 때는 말입니다. 15년 지나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간 또 제한합니다. 하고자 이제 먼저 주민들 동의를 딱 받아봅니다. 동의. 근데 주민들이 100% 다 합시다. 찬성을 딱 합니다. 잘 되네요. 이때는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곧바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자, 일부자가 반대하는 분이 또 딱 나온다라고 할 때, 이때 보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딱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의 비율 동의를 딱 봅니다. 보니까요,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일단 전체의 구분 소유자 수와 그 어휘권의 각각 3분의 2, 3분의 2가 동의 필요하다랍니다. 자, 또 각 동에서는요, 각각 과반수가 필요하네요. 보시고요, 일부 동에서 할 때 일부 동 그 전체에 각각 3분의 2,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3분의 2, 3분의 2, 각 동은 과반수, 또 일부 동의 3분의 2, 3분의 2, 요 동의가 들어와야 설립인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 조합이 말입니다. 조합이 반대자한테 참가 촉구합니다. 싫답니다. 어떡합니까? 안고 갈 수는 없어요. 매도 청구해서 나가세요. 시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중에 조합이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신청할 때입니다. 조합이 설립할 때는 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인데 조합이 이 리모델링 공사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하면 또 구해. 그때는요, 전체에는 80%, 각 동은요 50%, 일부 동은 80%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인데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신청할 때는 80%, 50%, 80% 바뀐다. 이 상황도 나중에 또 확인하십니다. 그때 보십시오. 자, 또요, 리모델링 조합은 소유자들 단체니까 언제든지 양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자, 기타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입니다. 요 공사 승인 받고 난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양조합은요,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요 사이에는요, 양수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추가 모집을 하거나 또는요, 조합은 충원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자, 추가 모집은요, 이제 요거입니다. 단지 딱 계획을 세운 것이 전체가 오버시드에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딱 반 이상 300세대 땅 모집하니까 다 완판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근데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200명이 필요한데 모집을 딱 치니까 여기서 미달 사태가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미달되어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조합원을 또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 노란 조합원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원래 건설 예정 세대수 요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도 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원입니다. 충원은 뭐냐면요, 충원은 이제 두 번째 상 이겁니다. 요건 사양탈변무예요. 사양탈변무에 해당되어지면 충원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말은요, 자, 요건 얘기입니다. 보시면 전체 조합 규모가 500세대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부장분이 300세대 다 모집이 딱 되었습니다. 1단 부장도 200 다 모집이 다 돼서 전부 다 완판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운데서 누가 탈퇴를 한 분이 더 한다. 한 분이 탈퇴하면요, 일반 부장분 대기자 바꿔버립니다. 조합은 안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아니다, 조합원 대기자 바꿀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사망 상속은 아무런 요건 심사하지 않고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양도 안 된다 해서 양도. 근데 양도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는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이 공사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다 랍니다. 그 이유는요, 양도 양수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탈퇴할 때 한 명, 두 명 충원 안 합니다. 근데요, 탈퇴한 것이 대량 탈퇴를 했습니다. 해서 자, 우리 단지에 보시면요, 50% 이상의 조합원이다. 요 요건이다. 요건. 그래서 요 탈퇴에서 50% 여기 미달될 때 설립인가 취소 해산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충원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변경되었다. 변경된 세대 수에 또 50% 미달될 때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떠납니다. 이건요, 계획을 세울 때는 단지가 다 500세대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모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딴 건 더 주네요. 옆에 더 붙여서 700하자. 700을 늘려도 이 2분의 1 조합은 채워야 됩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늘어나도 그게 50% 채우기 위해서 충원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탈퇴했는데 한 분이 뭐냐, 강퇴입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 딱 확인 딱 되어서 당신 탈퇴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억울한 대기자 한 명 있다. 그 대기자 1순위 바꿔줍니다. 그래서 무자격 탈퇴이면 그 대기자 1순위 충원할 수가 있다. 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양탈 변무에 해당되어지면 조합은 충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이 추가 모집 충원되시는 분들도 이런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자, 충원되는 분들도 추가 모집하는 분들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 요건 판단은요,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요건을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틀 잡고 봐야지. 이게 책대로 쭉 보시면 아주 힘드니까 제가 설명한 것들 한 번 더 보시고 판사 같이 하시면서 딱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476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에 설립해서 설립인가 딱 되어 있죠. 오른편 보시면 시군 구청장 등록받는다. 처음에 딱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립 신고편 딱 나왔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일 때는 설립 신고한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이 보이죠. 지역과 직장은 대지의 80%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리모델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H 보시면 80%의 사용권 확보라는 것이 딱 보입니다. 80%입니다. 조합원 수 보세요. 조합원 수 밑에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일 것이다. 그 수가 20명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일대에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일단은 그 결의 증명서죠.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지금 478페이지 합니다. 박스 안에 결의 증명서를 해가지고요. 결의 증명서로 해가지고 보시면 A번에 전체에서 다 할 때 전체에서 3분의 2 각동의 과반수 1부터만 할 때 1부통의 3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경관연수 대소선일 때는 10년 정축은 15년 필요하다 라는 것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 양수 허용된다 라고 또 바로 박스 밑에 2번 딱 보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결정 이것만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칼로 4번에 직장조합일 때 설립 신고하는 직장조합 있었죠? 요 조합일 때에는 보시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라. 이 85 이하이면 안 된다. 집이 아예 없는 분만 참여한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기타 조합의 조합원에서 지역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인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네요. 또 동일 지역에 6개월 거주 필요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보시고요. 선착순 모집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투기 과일지구 안에서는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이어서 나와 있네요. 자, 보시고요. 자, 480페이지 가보시면 직장조합일 때도 집이 역하나 85여 한 채 인분인데 같은 도시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리모델링 조합은요, 소유자 단체이다. 아시고요. 상가 소유자도, 상가 세입자도, 상가 주인도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봉인시설 주인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시고 5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지역과 직장 조합, 이 두 가지는 신규 조합원의 교체 변경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추가 모집 되는 경우가 있더라. 예정 세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또 충원은요, 밑에 보시면 사양 탈병무에서 충원된다 하는 것이 크게 쭉 남아있죠. 또 자기 판단, 충원 추가 모집 되는 분들도 그 심사 판단은요, 설립인가
당시로 성업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십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조합은요,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제일 1번에 있습니다. 자, 또, 자, 조합은 이제 공동으로 사업할 때 건설 대지가 필요해서 등록 사업자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 또 2번에 있네요. 자, 주택 공급이죠. 주택 조합은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한다. 근데 설립 신고로 설립한 조합은요, 국민주택 사업자가 우선 공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자, 또 공동 사업할 때 등록 사업자는 조합한테 이제 어떤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입주 지연 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도 거기 보이네요. 이것도 딱 보십시오. 보시고요. 자, 조합의 감독편 보시면 딴 것은 볼 곳이 없는데요. 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에 관한 결적 사유가 신설되었어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들에 관한 결적 사유가 신설이 딱 되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일단은 미피피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안 된 분이거나 또 유예 중이다 분인데, 보통 유예하면요 집행유예만 포함되는데 일단요 선고유예까지도 포함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어떤 자격 상실 정지, 자, 또 이제 보시면 임원이 안 된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딴 데 없다. 선고유예도 포함되고요. 자격 정지상도 포함됐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를 한 번도 임원 될 수 없다랍니다. 여기 딱, 근데 임원들이 여기 딱 포함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당연 자격 상실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모든 불법 무효 안 가지고 행위는 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다 통과할 수 있기까지가 주택조합 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수록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제2관의 사업계획 승인 딱 나왔죠. 사업 절차입니다. 절차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업 절차를 보겠습니다.